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면요, 제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처음에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유튜브를 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약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제가 올린 걸 이런 것들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올리기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시면서 기능의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들어오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댓글도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초창기 때는 제가 별로 댓글도 잘 안 보고 했는데 요즘 들에 좀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시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오늘은 그 자율신경계통을 어떻게 하면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오셨던 분이 자기 병원에 진료하러 처음 오셔서 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초점이 맞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귀하고 존귀한 땡땡땡님의 증상입니다. 저는 이 제목 보고 많이 놀랐어요. 환자분이 자기의 스스로를 귀하고 존귀한 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너무나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고 귀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신 분인데, 진료하는 의사로서 그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그동안에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분도 뭐 피부는 가렵고 따끔따끔거리고 찌르는 것 같고, 뭐 피부에 뭐가 막 올라오고, 구강 잇몸은 거의 내려앉아 가지고 잇몸이 다 사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 치과 가면 이빨 맨날 빼기만 하고 있고요. 손과 발은 관절이 뻐근하고 항상 붓고 통증이 있고요. 저체온에다가 손발이 차갑고요. 대장은 뭐 배꼽 주변에는 내장이 딱딱하게 만져지고, 명치부터 아래까지 연결된 내장이 딱딱하게 보여지고, 소변색은 없고 아주 희미하고, 대변은 한 10회에서 9회 정도 수분이 많이 포함된 무름변을, 그 다음에 본인이 먹는 식단도 다 적어 오셨고, 몸무게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성격까지도 다 적어 주셨어요. 참 이런 분 보기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자세하게 본인의 증상을 잘 설명하시고, 또 의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좋아지죠, 이거는. 그래서 이분도 멀리서 오셨는데 아마 치료 잘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분한테도 제가 그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해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붕어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붕어 운동 하면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물속에서 붕어가 이렇게 막 헤엄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뭐 유튜브도 치도 되고 어디든지 치어서 붕어 운동 치시면 워낙 자료가 많아서 그거를 굳이 내가 열심히 시연해 가면서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찾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오늘 교육할 거는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교육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교육할 건데요. 자율신경이라는 걸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몸은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수의적인 신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스테믹하게 돌아가는 자율신경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경 사이클이 우리 몸의 모든 대사와 모든 피지올로지를 다 조절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물론 뇌에서도 나오지만, 뇌를 따라서 척추라인을 따라서 다 나옵니다. 경추에서도 나오고요, 흉추에서도 나오고, 요추에서, 천추에서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위치가 갈비뼈 사이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위쪽, 경추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얼굴 쪽하고 이쪽을 장악을 하고요. 눈, 코, 입 모든 것들, 침샘, 분비부터 시작해서 다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 흉추에서 나오는 거는 흉곽, 숨 쉬는 거, 심장 뛰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추 밑에서 요추까지 나오는 것은 장관 내에서 모든 소화 기능부터 시작해서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장 운동,
담즙 분비,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는 게 다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죠.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자율신경이 언밸런스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대부분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시소로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능이 각각의 독립적인 다른 기능이지,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은 저절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틀린 개념이고요.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따로따로 놀지만 서로의 기능은 반대되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표현을 할 때는 시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이걸 다들 조절하는데, 자율신경 딱 할 때 교감신경 하면은 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 우리가 얼럿하게 뭔가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신경이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하고는 그거는 이제 좀 더 릴렉스한 상황,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피지올로지의 기본 바탕이 부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척추 라인을 따라서 분절해서 쭉쭉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머리, 목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거북목이 돼도 우리 몸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흉추나 요추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붕어 운동을 시키는 개념은 뭐냐면 척추 라인을 딱 벗어 일자 라인을 본다면은 얘가 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건 밴딩을 많이 하죠. 숙였다가 폈다 하는 것들은 주로 많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움직일 때는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척추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은 잘 안 하게 되죠.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근육, 척추 기립근 주변으로 나오는 그 신경들이 인트랩이 돼가지고 살짝 눌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근육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눌리게 되면 그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갑상선 수술하기 위해서 여기를 열고 들어갑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쭉 보고서 갑상선 절제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리커런트 라링지알 너브라고 하는 여기 성대를 장악하는 신경이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여기를 건들게 되면 잘못해서 커팅이 되면 이쪽 성대가 안 움직이니까 맨날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수술장에서 이게 어떤 신경인지 곤두세워서 보면서 여기 하얀 게 지나가니까 이게 신경인가 하고서 찝은 것도 아니고 살짝 건드려 봅니다. 포셉으로 살짝 들었다가 놓는 정도만 해요. 그 정도 했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수술방에서 이걸 다 닦고 나와도 그 다음날 보면은 한쪽 성대가 안 움직여요. 물론 돌아옵니다. 살짝 건드렸다 놨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신경이 돌아오는 거는 그래도 한 며칠 걸리지만 며칠 내로 다 회복이 돼요. 이게 자르거나 커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는 비유는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그 정도의 신경이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환자들은 몰라요. 의사들도 처음에는 설마 하고 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절대로 의심되는 신경은 건들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척추 라인으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율신경이 나오는 그 루트들이 근육이 조금만 위축이 돼서 이게 인트랩이 돼가지고 살짝만 눌려도 그쪽 기능은 완전히 셧다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돌아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장관 기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율신경 기능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풀어줘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전혀 모든 장기 기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시키는 운동이 붕어 운동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척추 라인을 따라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막 흔들다 보면은 척추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웃긴데 지금 표현을 하자면은 척추 라인은 보통 이렇게만 자주 썼는데 이걸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양쪽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근육이 부드러워지는데 가끔씩 이걸 시키면은 환자들이 또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어디 나가서 또 그걸 또 운동해주는 기계를 사요. 뭐 기계 파는 사람들은 돈 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자기는 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서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것보다는 내가 힘을 줘서 좌우로 흔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다음 올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붕어 운동 10분씩 하고 오세요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조격을 시킵니다. 조격의 키포인트는 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발만 따뜻하게 하는 기구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한 다음에 체온이 쫙 올라가서 온몸이 따뜻해져서 머리끝까지 따뜻하다라고 느낄 때에 딱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체온 조절도 자율신경이 하게 되는데 기초 체온을 좀 올려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씩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몸의 체온 사이클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제 치료 경험상. 그래서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보신다면은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40, 50대가 넘어가는 환자들이 왔을 때는 항상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조격하시는 거, 그다음에 붕어운동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는 것들을 그냥 기본 교육 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분을 치료하시면은 결과 예후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치료하는 팁을 알려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닥터 까막론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자막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댓글 리뷰를 자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다 안 보시고 다들 댓글 다니까 거기다 일일이 제가 다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할 때마다 다 답 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좀만 부지런하시면은 영상을 다 보고 댓글 다 보다 보면 답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안다는 거는 다른 데 답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바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굿바이.